어린 시절 소년에게 나무는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친구였고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훌륭한 명의가 있잖아요. 허준과 같은 명의들이 있었는데 나무에도 명의가 있습니다. 나무도 잘 치료해야 되겠지만 나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훌륭한 명의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햇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연 자체가 사람을 대부분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중에 나무가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늘도 제공해주는데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뭘 받아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그냥 베풀어주기만 하니까 나무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주면 우리도 나무한테 산소, 그늘, 좋은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나무 의사로 살아온 지 25년. 그는 온몸으로 나무와 교감하며 병들고 아픈 나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종이 어울려 자라고 있는 나무 농장. 박봉영 원장이 키우고 있는 나무들인데요. 아픈 데 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 왕진 가방을 들고 진료를 나왔습니다. 양분이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밑에서 필요 없는 가지들이 많이 있으면 빨리 예쁘게 못 만드니까 꼭 필요한 가지만 남겨놓고 전정을 해주는데 나무 의사들은 전정할 때 이 나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뿌리하고 상층부, 수간부하고 이 비율을 맞춰 가지고 나무를 건강하게 오래 생육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주안점을 맞춰 가지고 전정을 합니다. 높은 곳의 가지들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잘라주는데요. 부장님 꼭 잘 잡아요. 떨어지면 아파요. 문제가 있는 가지들을 제때 잘라주어야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이거는 매미나반 산란한 알입니다. 알 무더기인데 이 안에 300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고 겨울을 이 알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 되면 알이 부화되고 유충이 나와서 5, 6월 되면 잎을 갉아먹습니다. 잎을 갉아먹게 되면 나무들이 광합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나무가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린 나무들.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지만 나무가 병들면 이렇게 나무 의사가 찾아와야 합니다. 사람이 먼지를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면 폐렴이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해충의 은신처를 제거하고 통풍 채광을 좋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면 많은 병, 해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로 가잖아요. 근데 나무는 아프면 말을 못해요. 그냥 밖으로 표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다리도 없고 뭐 운전도 못하니까 의사가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뼈가 부러지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내외과적으로 내부가 아픈지 외부가 아픈지 그런 거를 진단해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
그는 아픈 나무를 돌보고 있는 나무 의사입니다. 나무병원은 보통의 병원과는 분위기부터 다른데요. 나무 의사로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자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응애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유관적 진단을 하고 왔는데 한 번 더 혹시나 오진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 안에 보면은 빨갛게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있어요. 응애가. 예, 그러면은 정확하게 주목응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류는 보면은 이 정상이 책에 진달래 방패벌레 피해하고 유사합니다. 이 철쭉류 잎을 따왔는데 이 보면은 병증이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이 병명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럼 병명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분생포자 모양을 봐야 되는데 그 모양은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정확한 병명을 진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학 현미경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합니다. 유관전 진단을 했을 때 그 생육 환경이나 수목의 상태, 잎은 상태가 어떻다, 줄기 상태는 어떻다, 뿌리 상태는 어떻다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단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 진단 처방하는 거하고 나무 진단 처방하는 거하고 감기면 감기에 대한 약을 써주잖아요. 근데 나무는 이렇게 그 잎이 병이 들었다, 해충이 들었다, 아니면 생리적인 병이다, 환경적인 병이다 그런 거를 먼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약제나 다른 처방을 해줍니다. 나무 의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나무 의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식물 관리하는데 나무 관리하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나무를 죽이지는 않겠다 나 안도감을 드리려고 자격증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의사, 조경특급 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산림기사 등 이렇게 한 15가지 정도 있어요. 나무의사 자격증 고생해서 딴 거예요. 어떻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네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조경회사에 들어가 지금껏 수목 관련 일을 해온 박봉영 원장. 나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1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나무에 관해서는 전문가인데요. 국가에서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예,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5번 떨어지고 저는 그냥 시험 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 치니까 50점 전후 이렇게 나오고 이 실력이 점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한 7개월 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 7개월 쉬는 동안 조금 더 하고 5번 떨어지고 5회째 합격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무들은 정원수부터 가로수, 보호수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그가 진료할 환자는 세종시의 한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세종시에서 보수 관리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할 때 위에서 외과 수술을 했었습니다. 위에 한 군데, 아래 한 군데. 혹시나 잘 아물고 있는지, 혹시나 뭐 변동이 생긴 게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해보고 간단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보려고 왔습니다. 300년 넘게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온 느티나무.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겠죠.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일 년 전 치료한 곳이 잘 아물었는지 살펴보는데요. 죽은 가지는 다시 잘라내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약을 발라줍니다. 나무가 병드는 거는 저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게 나무 뿌리를 상처를 내고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길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흙을 나무 주변에 뿌리 주변에 흙을 쌓아버리면 성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나무가 쇠약해지면 병해충에 더 위험합니다. 나무를 치료하는 일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나무를 1년 이상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이 느티나무도 1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상처가 점점 아물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외과 수술을 했는데 올라와 보니 이쪽에 미세한 틈이 있어서 그 틈을 메워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나무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무를 보러 가는 길이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듯 설레기도 합니다. 나에게 나무란 친구, 장난감, 나무하고 같이 놀면 안 심심하고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무는 자연이니까 편하죠. 누구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심에 있는 것보다. 나무를 보면 일단 이 나무를 아프면은 조금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안 예쁘면은 좀 예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나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제가 해줘야죠. 나무 병원에 있는 자재 창고.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그 나무 치료하고 관리할 때 필요한 자재들, 장비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나무에 대한 내과, 외과, 전체적인 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무의 증상에 따라 치료법도 제각각이다 보니 상처를 수술하기 위한 장비와 재료, 약재까지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분 측정하고 pH 측정하는 칼, 전정가위 간단한 거는 여기에 보관해가지고 가져갑니다. 나무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픈 나무를 진단하는 첫 단계로 나무의 외관을 살펴봅니다. 여기는 가지가 저쪽에 죽어 있죠. 예, 죽어 있는 거는 저 가지를 쭉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기하고 마주치잖아요. 예, 이게 물관 도관이라고 하는데 이 도관이 여기가 파괴가 되니까 이게하고 연결된 저 위에 가지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소 피해받은 부분입니다. 치료가 빨리 안 일어나면 이게 도복된다고 하는데 이게 넘어지는 그런 나무가 넘어지는 그런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치료를 해가지고 수관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수관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부우되면 처음에는 작은 부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동공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외과 수술까지 가야 되는데 그 외과 수술을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도 덜 아프고 치료도 편한 방법이 작은 부부부터 시작되는 그 부를 막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일종의 청진기와 같은 진단 기계를 사용해 내부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 청진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렇게 체크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는 이걸로 물이 얼마나 잘 흐르고 있는가 그런 거 측정하는 겁니다. 나무 수세가 정상이면은 밑에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잘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면 그 수치가 높게 나오고 지금처럼 죽은 부분은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부호된 것만 제거하고 외과 수술이 들어갑니다.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 뼈가 개사되고 있으면 그 개사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생성시키는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에서는 부후가 되면은 부후된 부분을 도려내고 새 살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외과 수술을 합니다. 너무 많이 부후된 부분이 버석버석한 부분만 제거합니다. 이걸 섞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균이 들어가지고 섞게 하는 거, 그다음 해충들이 이렇게 섞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먼저 균을 없애는 겁니다. 알코올로 소독해 줍니다. 오일 스테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를 안 생기게 방부 처리하는 겁니다. 방부. 예, 부식이 안 되게 방지하는 거. 빨리 이 지금 상처낸 게 빨리 안 물고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안쪽으로 이제 말려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상처를 덮을 수 있도록. 나무의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잘 아물 수 있도록 표면을 덮어줍니다. 외과 수술은 한 나무에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죠.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얼른 건강한 생명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나무도 목질부가 부후됐었는데 새살이 돋아나서 정상적인 목질부가 탄생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일단은 뭐 나무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또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이 작업할 때 보면 뭐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시고 바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나무를 보실 때 눈빛이 좀 달라지시거든요. 눈빛이 그 사람을 보면 뭐야 사랑스러운 눈빛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무를 치료했을 때 여기 좀 치료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나무가 어떻게 자랄 것이다. 미래까지 예측하시면서 눈빛이 좀 약간 좀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을 바뀌시면서 항상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예, 배울 점 많습니다. 좋은 나무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론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무를 꼭 살리겠다는 집념과 애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훌륭한 허중 같은 명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에게도 훌륭한 명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도 잘 치료해야 되겠지만 나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훌륭한 명의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마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치료법이 통하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데요. 명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 수피하고 외부 수피가 싹 감싸가지고 이 수술한 부분이 안 보이게 감춰집니다. 그럼 정상적인 수피가 되고 물관이 정상적인 물관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관도 위에 잎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죠. 제 딸이 햇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연 자체가 사람을 대부분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중에 나무가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늘도 제공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찾아가면 다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나무는 사람한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많이 주면 많이 받겠죠. 사랑을 많이 주면 우리도 나무한테 산소, 그늘, 좋은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건물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괴산의 한 학교. 공사 현장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 학교 운동장에 있던 7그루의 나무를 새로운 학교 부지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전에 이게 왔을 때 이 나무하고 저 나무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그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죽어 있었고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면 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이 들어오면은 나무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이 안 들어오게 나무를 빨리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를 옮겨오면은 살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픈 나무를 옮겨오면은 죽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나무를 위에서 잘라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작년 생장량이 지금 한 4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굵기가 엄청 가늘어요. 이게 생육이 수세가 좋으면 이게 길게 나오고 굵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잎 길이도 길어요. 근데 수세가 안 좋다는 거는 뿌리가 기존에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뿌리가 안 좋은 거를 뿌리를 자르고 분도 왔으니까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 수분 스트레스 회복시키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적기에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중 습도가 좋으면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수분을 공급을 안 해주면 빨리 죽어버리고 저기 만약에 100% 죽었다고 하면 그냥 제거를 해버렸을 건데 혹시나 살아날까 봐 잘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리니까 살리보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방문해가지고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좀 견뎌주니까 너무 고맙고. 새로운 땅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무들. 내년 봄 다시 파릇한 새순을 틔워주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봄에 새수만 빠져준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양수분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길이가 좀 더 길게 나오도록 하는 게 이 나무 회복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내년 봄까지 좀 버팅기 줘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이 나무들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를 꼭 살려달라는 학교 동문들의 바람으로 치료가 시작된 것인데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역사가 나무에 깊게 새겨 있기 때문이죠. 딱 한마디인데요. 나무를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문회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개교 당시에 그 기증을 한 나무로 알고 있고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식을 하면서 꼭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고, 현재 나무 상태가 7번 나무는 고사가 되어가지고 폐기를 했고, 나머지 나무도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병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지금 나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가 60에서 70년 정도 길렀기 때문에 꼭 살리고 싶다. 그래갖고 지지를 해갖고 저희들이 공사도 중요하지만 나무 살리는데 큰 의미를 주다고 얘기를 해갖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동문들의 애틋한 사연과 바람이 담긴 나무들. 다른 나무들을 치료할 때도 항상 정성을 다했지만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무에게도 전해지겠죠. 6번, 5번, 4번인데 4번 나무하고 1번 나무 두 나무가 조금 세력이 많이 약해요 지금. 저 두 개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그렇게 시급하진 않은데 저 두 나무는 회복시키는 게 시급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는 소나무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박봉영 원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간절한 마음이 나무에게 가 닿길 바라면서 말이죠. 짚을 깔은 거는 뿌리가 이게 밑에 있는 부분에 수분 증발을 좀 억제하고 겨울에 너무 춥지 않게 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깔은 이유도 있고, 압력에 의해서 흙이 다지지거든요. 흙 다지지는 거를 예방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이 토양을 딱딱한 거를 예방하는 거죠. 여기가 7번 나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나무가 유공관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분 근처에다가 봤거든요. 뿌리가 나오면 숨쉬라고 봤는데 여기서 유공관이 여기서 저까지 있다는 거는 나무 크기가 컸다는 거죠. 네. 나무 7주를 이식했는데 한 주가 여기에 있었는데 고사돼서 제거했습니다. 겉에는 조금 지금처럼 이런 그 초록색 잎이 조금은 있었지만 줄기 전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릴 수가 없었어요. 다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나무가 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특히 이 나무가 약한 상태에서 옮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특히 동문회 측에서 많이 안타까워했었어요. 어린 시절 나무는 아이들에게 온 우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를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잎 쪽에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쪽에서도 양분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그런 상태에서 잎으로 직접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작업, 연면십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기염류가 섞여 있어요. 사람은 음식을 씹어 먹는데 근데 식물은 그 양분을 그냥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무기염류로 바꿔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양분으로 바꿔서 넣어줘요. 살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무도 그런 말씀 들으면 살리고 싶겠지만은 이 나무는
너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기수별로 여러 사람들이 살리고 싶어하는 나무라 가지고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졸업생이나 지금 학생이나 다 그 나무에 추억이 있겠죠. 그 추억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연결할 수 있는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추억 속에도 나무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어릴 때 부산시 철마면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뒷동산에 낮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소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 진달래꽃도 피고 참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서 형 동생들이랑 재밌게 뛰놀던 기억이 나고 꽃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습니다. 부모님 은혜처럼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뭘 받아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그냥 베풀어 주기만 하니까 나무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나무가 그 잘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직업을 참 잘 선택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충청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나무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잘 자라고 있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세미나를 하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물고 있었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간단한 소 주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외과 수술이 기존 외과 수술 말고 친환경 외과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동공이 너무 크거나 그 의사 판단 하에 이거는 기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거는 그 현장 여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협의 토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무 의사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나무에 대해서 병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무가 진짜 잘 자라는 그런 기후의 환경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무들이 많이 아파요. 해충들이 돌발 해충들이 많아서 특히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면 한쪽에 잎을 다 쓸고 지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관찰을 하고 예찰을 해서 진단과 처방을 함으로 해서 우리랑 늘 밀접하게 붙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무 의사고요. 정말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 1,6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나무 의사는 대부분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보통 1차 시험은 한 20%대 되고 2차 시험도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한 20%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 이내가 합격이 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교육생들. 오랜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정보부터 나무 의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나무 의사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저는 합격하는 거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인디언들이 기도할 때 비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포기 안 하면 무조건 비 오잖아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하면은 공부하는데 효과가 있고 특히 보통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그룹 하면은 각자 과목을 하나씩 맡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면 발표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스터디 그룹을 안 하다가 맨날 떨어지는데 한 4번 정도 떨어졌어요. 5번째는
우리 지회장님 권유로 그냥 스터디 그룹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한 7명 정도 공부한 사람 중에서 같이 4명 붙고 그 다음에 1명 붙고 이랬는데 한 5명 정도 붙었어요. 네, 그 나머지 사람은 포기해서 안 된 거지. 그분들도 했으면 된 그렇게 스터디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 간절하게 나무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을 품고 하시면 더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지금 나무병원하고 조경회사를 같이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병해충 진단 처방하는 게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진단 처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맞나 안 맞나 이게 이론이 받침이 안 되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용기 있게 하긴 하는데 제가 하면서도 이게 뭐 정확한 이론이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우물쭈물했었거든요. 근데 나무의사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이론이 좀 바탕이 되니까 훨씬 말빨이 늘어났어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하고 격의 없는 조언에 교육생들도 잠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가야 할 방향, 또 이제 나무의사로서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오늘 아주 좋은 내용 들은 것 같습니다. 나무도 뭐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공부해서 나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 자연, 특히 나무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를 좀 제대로 알고 보호하고 관리한다면 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나무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 살림이 우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그 나무가 자원화도 되고 또 관광 상품도 되고 또 뭐 힐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정도 나무 관리를 하다 보니 나무를 치유한 적도 있지만 나무를 힘들게 하고 저도 안전상 위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했으면 좋겠기에 강의를 통해서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나무 관리하다 보니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오늘 실험하는 날이라서 왔습니다. 사과나무하고 산딸나무인데 이쪽에서 부후돼 가는 부분에서 어떤 균이 나오는지 균 동정하려고 하거든요. 나무와 함께 살아온 지 25년.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더 많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네, 항상 적극적으로 이제 시료도 먼저 찾아오시고 이제 와서 같이 이제 병든 부분을 분리하고 같이 동정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평일 주말 상관없이 나오셔서 그냥 배우는 입장이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나무 관리를 하다 보니 병, 해충, 생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해충과 생리는 현장을 잘 파악하고 유관적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병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동정이 안 되어서 진단을 정확하게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하러 가냐고 하는데 끝까지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 못하는 나무들이기에
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가려면 아는 것이 더 많아야겠죠. 이런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현장에서 못했던 그 균동정이 정확하게 됨으로써 식물을 살리는데 더 정확하게 잘 살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훌륭한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배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그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저보다 훨씬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인 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나무로, 조경에서부터 나무로, 나무 관리로 이렇게 해오시고 지금은 이제 나무의사 자격증까지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훌륭한 나무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사가 그냥 자격증만 따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현장의 경험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현장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나무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는 나무의사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특히 현장에서 일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여기 실험실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오실 때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본받으면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는 박봉영 원장. 대학원 과정은 나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논문 주제는 나무가 상처를 받으면 부후가 시작되는데 그 부후되는 균이 어떤 균인지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 수종에 따라 어떤 균이 부후를 진행시키는지 그 균을 동정하고 동정한 다음에는 그 균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지금 시판되는 약재들 중에서 그 균의 효과적인 약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초록빛 나무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박봉영 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아버지도 나도 앉을게. 앉아. 그럼 아버지도 앉으세요. 예, 엄마 웃고. 하나, 둘, 셋.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 13, 14, 15, 16, 17, 28, 29, 30, 31, 32 더하기 2, 34년 정도. 뭘 보고 그렇게 하지? 이제 1년에 한 마디씩 자라니까 그 건강 상태가 좋으면 저렇게 쭉 나가기도 하고. 아, 이 마디. 환경이 그해 비가 안 오거나 뭐 이러면 짧게 하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잘해주면 내년에 많이 크고 소나무는 내년에 많이 크게 하려고 내년에 잘해주면 내년에 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크고. 일할 때나 쉴 때나 나무와 함께하는 삶. 그의 삶에서 나무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원예과를 가가지고 대학 갈 때 전공을 조경.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막내 동생도 그렇고 나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안 됐겠어요. 한 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나무들. 그들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나무는 자연 그대로 있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나무 환경을 바꾸거나 뿌리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뿌리에 흙을 덮거나 도로 포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를 약하게 했을 때 잘 죽고요.
그리고 사람 욕심에 좋은 나무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옮겨와가지고 회복을 제대로 못 시킬 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배나무 화상병 그리고 천공성 해충류 등 병해충에 의해서 죽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무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애정 그리고 그 경험과 병마다 노하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 노하우를 공유해가지고 나무 진단 치료 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려준 나무. 이제는 그가 나무 곁으로 다가가 나무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 상처에 새살이 돋고 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위해 그는 오늘도 왕진 가방을 들고 나무에게 향합니다.